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코스피는 1.5% 상승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1.83%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도 분위기 좋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3만 포인트까지 왔어요. 일본이 예전에 잘 나갈 때 거의 한 4만 포인트까지 가까이 갔었거든요. 30년 만에. 아직 끝까지도 못 갔지만, 요 정도는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국 증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 증시도 괜찮은 것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 돈이 많냐고 하면은, 이분이 또 우리가 설 연휴 동안 쉬는 동안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돈을 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이 나도 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조 원 아직 나온 것도 아니지만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고 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760만 명 정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좀 고무적이죠.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시장에 돈도 많이 풀리다 보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기대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좋은 겁니다. 자, 미국에 이렇게 확진자 수가 줄고 또 그리고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도 또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연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좀 보면은 지금 중국이 긴축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부도도 또 많이 냈지만 기업들 좀 많이 부실 기업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긴축 전환, 긴축 출구 전략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저거는 중국 경제가 괜찮기 때문에 지금 저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뭐 미국도 위기 상황이고 유럽도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돈이 계속 풀리고 있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미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또 언젠가는 긴축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미국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미국보다 늦은 국가들은 재앙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미국보다 집단 면역을 늦게 형성하면은 진짜 재앙이 됩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정치인들 있죠. 부국 광병은 주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간 미국보다 빨리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계획이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우리나라도 미국보다 비슷하거나 좀 빠르거나 하여튼 그런 시기에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보다 늦다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관련해서 뉴스들은 잘 봐야 되고 또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중국 긴축 이런 내용들도 보되 오전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미국이 긴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지금은 이렇게 돈이 풀려서 잘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금리 인상하면서 긴축을 하겠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우리가 지금 부실을 떠안고 간 게 있습니다. 지금 어렵기 때문에 부도를 내버리면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가지고 부실 기업들을 떠안고 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경제가 잘 돌아가서 돈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 부실 기업들을 털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실 기업들을 다시 털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옥석가리기를 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인플레이션은 이제 민간에서, 정부에서는, 중앙은행에서는 둘 다 돈을 줄이겠죠. 그런데 경기가 돌아가면 민간에서는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한지 몰라도 오히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점에서 줄어들다가 상쇄가 될 수도 있고, 이점에 가서 상쇄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민간에 돌아가면 민간에서 급격한 돈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지금은 요 단계에 있는 거고, 언젠가 다시 긴축으로 들어서게 되면 요 단계에 들어갑니다. 요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부실 기업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좀 부채 문제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민간에서 어쨌든 이 돈을 만들어서 가게 되면 이게 진짜 거품이에요. 지금은 거품도 아닙니다. 이 진짜 거품이 이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요 기간에 우리가 좀 정리 잘해서 기회를 한번 잡아야 될 거고, 또 그리고 이 기간을 끝까지 올라타야 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 거품이 이제 떨어지면 이제 그때 박살 나는 거지요. 물론 요 중간에도 좀 조정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정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요건 무시하고 자전한 흐름들은 무시하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전체 이 기간이 한 5년, 한 10년, 5년에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런 일들도 생기고 뭐 이런 일들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요 파도를 잘 타고 넘어야 되고, 또 계속 증시가 조정은 있겠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한다고 보면 다음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주식 투자 지금 잘해야 됩니다. 자, 우리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아직도 우리 지수는 이렇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줄고 있죠. 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으로 돈을 푼다 하니까, 또 그리고 앞으로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 지금 이렇게 다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 요 박스권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좀 보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간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연기금에서는 파는 규모가 한 2천 몇백억 정도 됩니다. 요거는 계속 비중 축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이 연기금에서 파는 게 거의 한 2천억 초반 요선이죠. 요선에서 팔고 있습니다. 주별 단위로는 조금 줄고 있어요. 한 4주 전에는 2조 팔았다가 지금 최근 1주 동안에는 한 1조 2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데 뭐 좀 규모가 줄어들겠죠. 시장이 계속 상승하면.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틀 동안에 1조 4천억, 거의 한 5천억 가까이 들고 왔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좀 더 들어올 것 같다는 예감이 좀 듭니다. 지금 외환시장에서도 다시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하고 현금 비중을 잘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지금 단기 고점으로 잡힌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 CJ 제일제당 이거 보면은 게시판이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네이버 뭐 정권 게시판 이런 데 가보면 앞으로 더 가니 안 가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낚시글 더 많이 올라오고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동아기업도 그런 상황입니다. 탐욕에 좀 찌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은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뭐 공포스러워할 때, 이렇게 공포스러워할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때 사죠. 이때 사죠. 자,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돈은 빨리 벌고 싶은데 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자, 모토닉도 단기적인 고점, 성우하이텍도 지금 기회는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단기적인 고점입니다. 그리고 신세계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고점이랄 수 없겠고 좀 더 들고 가도 되겠지요. 그리고 유성기업도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제우스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GMB 코리아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뭐 선택해야죠. 나는 뭐 꿋꿋하게 같이 투자하란다 그러면 뭐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수남이 하란다 그러면 정리하는 겁니다. 자, KC, 예, 지금 탐욕에 찌들었습니다. 이 종목 조심해야 됩니다. 빵입니다. 빵. 그리고 평화전공,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한원 시스템도 그렇고, 팜스토리도 그래요. 또 있나? 자, 여기 끝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오늘도 18개 종목이나 됩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단기 추세로 정리를 하면은 대부분 다 이제 참모들이, 플랜 A 참모들이 이미 다 매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플랜 A 참모들이 진짜 매매 잘 하는 겁니다. 자, 좀 보면은 일단 원익 IPS라는 종목을 보면 더 오를 것 같지만 일단은 이만한 많이 못 잖아요. 이때 지금 집중적으로 변곡점 신호들이 상승을 이야기할 때 이때 들어가야죠. 오래 들고 있으면 되잖아. 오래. 이거는 그래, 뭐 주식 투자도 뭐 자잘하게 많이 먹는 것보다 우리 카페에 보면 한 번씩 뭐 한 방에 뭐 1억씩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묵직하게 그냥 그래 먹는 게 낫습니다. 자잘하게 뭐 500만 원, 300만 원, 뭐 또 규모가 작은 사람들은 20만 원, 50만 원 이래 막 버는데 그걸로 하면 충분히 뭐 돈 벌어서 생활도 하고 남을 것 같지만 그거는 또 시장이 좋을 때 이야기죠. 좋을 때 이야기고 떨어질 때는 손가락 빱니다. 주식 투자는 여윳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윳돈으로. 투자를 갖다가 어떤 특별한 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원익 IPS 빵입니다. 엄소용. 자, 또 그리고 자, 이 종목도 지금 참모들이 매도 중이죠. 과열 신호 나오면 대충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정리하기 좀 그렇고 또 이 종목도 지금 보면은 단기 고점 잡으면 대충 좀 기다리는 게 좋아요.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좀 기다리는 게 좋고 과열 신호 뜨면 뭐 정리하는 게 좋죠.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단기 고점 잡은 종목들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종목들도 조심해야 되죠. 또 그리고 동화약품 이 종목도 단기 고점 찍을 때 대충 나오는 게 맞습니다. 주식은 공포에 찌들었을 때 이때 사는 거라니까.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할 때. 쭉 보면 이거 보면 보세요. 예전에 2018년도에 13,000원까지 갔을 때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16년도에 이렇게 갔을 때 있어요. 이때 한번 걸리면 고생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물론 오래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때 물렸다 하더라도 몇 년 기다리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기 지표들은, 이 변동성 지표들은 순환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복리를 좀 노려가지고 좀 투자금을 갖다가 좀 알차게 불린다 쓰라고 만든 겁니다. 어쨌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저런 거 별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 망하면 돼요.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합니다. 안 망하면 상승해요. 그런데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처럼 또 일본도 한번 보여줘야 되겠네. 일본 같은 경우처럼 이번에 지금 3만 포인트 갔다 납니까? 한 요 정도가 3만 포인트 정도 되겠죠. 이 3만 포인트. 30년 전에 한 요게 4만 포인트까지 갔다가 주식시장이 30년 동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뭐 이런 경우는 참 답이 없죠.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면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거품이 한번 터지고 나면 상당 부분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저는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잘해야 되겠죠.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 뭐 북한이 통일되면 잘 된다 이야기하던데 맞아요. 저도 북한이 하고 우리나라하고 통일이 되면 잘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잘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잘 되는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반이 쪼개져 있는데 북한이 통일이 되면 좀 물기 좀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 물기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갑니다. 기업들이 올라가요. 기업들이 올라가서
기업들이 돈을 법니다. 북한하고 이렇게 통일이 되면, 통일이 안 되더라도 경제 개발하게 되면 기업들이 가서 돈을 벌죠. 그런데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법니다. 그런데 주식 없는 사람들은 북한하고 뭐 경제 개발을 하든 말든 통일이 되든 말든 주식 없는 사람들은 손가락 빨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든 부동산이든 뭔가 들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 뭐 부자가 된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부를 이뤄 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도 병행을 해야 돼요. 그 자산 내가 돈 벌고 어떻게 노동이 돈 버는 거하고 같이 섞어서 같이 가야 되지. 이 내 혼자 순수하게 진짜 노동력으로 벌어서 내 것까지 한번 먹고 살아보려 한다면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살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 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때와 시기 이런 것도 잘 봐야 되지만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이고 또 우리는 이런 특별한 경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 자산시장은 사모오릅니다. 그래서 유동성 관리만 잘하고 또 주식은 여윳돈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들고 있으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며칠 전에도 그 고려대학교 학생이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해줄 때 지금 대학생 시절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기라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망하지 않는 종목에 묻어두고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 집 애들도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식은 안 봅니다. 그냥 장기 투자할 종목 묻어두고서 취업 부리고 그냥 공부하고 있죠. 또 자기 하고 싶은 일 취미생활 하고 있죠. 때와 시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지금 시장이 좋다고 해서 잔돈 따먹기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좀 기회가 좀 연세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이런 분들은 뭐 좀 묻어둘 필요가 있죠. 남북 통일이 되니 뭐니 하고 꿈을 가지는 건 좋은데 아무리 꿈 가져도 주식 안 들고 있으면 헛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놨고요. 또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제가 오늘 시황 맞추고 한번 정리 쭉 한번 해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